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근본 없는 정부의 근본 없는 집권 여당, 거기에 근본 없는 정책들, 군대도 다녀온 적 없고 아이를 낳아본 적 없는 자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탁상 공론인 거죠. 30살 이전에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여당이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공식 추진할 계획은 없다며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대책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국힘당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안을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서둘러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공식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요. 어디 이들의 졸속 정책 추진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던져보고 아니면 바로 철회하는 거죠. 모든 게 다 이런 식입니다. 논란이 된 내용은 국힘당 당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저출산 정책인데요. 이 정책에는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 8세 미만에 한 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현금 지원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아니면 말고식 묻지마 정책을 쏟아낸 거죠. 대체 이를 위한 예산과 제반 행정에 대한 고민은 한 걸까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힘당은 이를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함께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실적이지도 않은 선진국 정책을 가져와 끼워 맞춰본 겁니다. 검토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는 들끓었는데요. 30, 40대도 경제력 탓에 아이를 낳기 어려운데 능력 있는 부모 없이 어떻게 아이 셋을 20대에 낳느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책을 앉아서만 만드느냐,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등 온종일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국힘당은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는데요. 국힘당은 22일 저녁 수석 대변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는 공식 제안한 바가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당 차원의 검토를 넘어 대통령실에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자료가 전달됐고 읽어봤다면서도 제출된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라며 방향성만 보는 것이라고 애둘러 해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년 만에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건가 싶은데요. 능력이 안 되면 정권을 잡을 생각도, 대통령이 될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못 만드는 사람이 음식 장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과 다를 게 뭔가요? 무능도 범죄입니다. 군대도 다녀온 적도 없고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는 자가 무슨 군면제 저출산 대책입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두고 여야가 23일 국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소미아 정상화는 굴종 굴욕외교라고 비판했고 국힘당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대응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보고를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을 하지 않는데 섣불리 지소미아를 정상화할 필요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지소미아가 중단된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일본의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때문이었다라며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도 하지 않고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없었는데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는 건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는데요. 김병주 의원은 외교관계는 상호 호혜적이어야 하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완전한 굴욕 외교였다며 일본이 수출 규제만 풀고 화이트리스트는 복원하지 않았는데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하고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고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한국의 완전한 참패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보이지 않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 미국이 대중국 문제 등과 관련해 지소미아 정상화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대로 국힘당은 지소미아가 한국의 이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지소미아가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에 더 도움이 되느냐고 질의했고, 이 장관은 상호 이익이 된다, 우리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성 의원은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국익과 관련된 문제라며 여야가 공방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고 헛소리를 늘어놓았는데요.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곳이 북한이냐 일본이냐, 당연히 북한이다라며 지소미아 복원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임을 주장했습니다. 이현승 의원은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소미아 정상화도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도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불완전했던 지소미아를 정상화함으로써 북한의 기습적 도발에 대비하고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중언부언했습니다. 일본의 모든 걸 다 퍼준 외교가 과연 국익을 위한 외교였을까요? 우리가 얻은 건 대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느껴지는데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이들은 오늘도 계속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지난 한일 정상회담 16일, 17일 날 일어났었는데 실제 본의원도 한일 관계 개선이라든가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관계를 풀기 위해서 불종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호 호혜적이고 건강한 관계로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야말로 아주 굴종적으로 됐다고 봐요. 일본은 역사 왜곡이나 영토 야욕, 경제 보복 이런 중단함이 없이 실제 모든 것이 성사가 되어 버려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그 국가와 국민, 영토를 지켜야 되는 주책임자로서 이럴 때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저는 내용과 형식 모두 다 굴종적이었어요. 형식 면에서는 공항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렸을 때 차관급이 마중 나왔고 바이든이 나왔을 때는 장관급이 나온 거와 또 대조적이죠. 의장 행사할 땐 또 어땠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경례를 했어요. 그리고 일장기에 가서 경례를 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좀 불종감을 느꼈죠. 그와 반면 기시다는 태극기 앞에서는 가만히 있고 일장기 앞에서는 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불종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내용 면에서도 한일 정상이 기자회견 할 때 기시다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라면서 강제징용 자체를 부인한 겁니다. 강제징용이 합법적이란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과나 배상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민들은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뇌물로 바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수출 규제만 해도 수출 규제, 경제 제재만 해도 수출 규제만 풀고 화이트 리스트는 완전히 안 풀고 현재 논의됐는데 우리는 WTO 제소하고 지소미아 정상화하고 구상권 청구 안 한다. 이거죠. 요 팩트만 봐도 사실은 축구로 따지면 4대0 완패입니다. 사실은. 이 중에서 저는 이것이 다 안보와 연결이 되는데 작년 말에 일본이 안보 3대 문서에 2가지 중요한 사항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이 뭐죠? 일본의 안보 3대 문서에 2가지 사항을 기재를 해서 우리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이 우려했던 사항 2가지가 뭡니까? 반격 능력하고 네. 독도 문제 기술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동안 방위백서까지만 했는데 이런 전략문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전략문서 기존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표현은 약간 다른데 독도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되어 있습니다. 독도가 고유의 영토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예, 표현은 약간 다르긴 한데
독도 문제가 지금 기존의 국방부 전략 문제에 장관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방위 대신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근데 왜 방금 일본 입장을 자꾸 두둔하요? 사실관계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 안보 문서에는 확인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방위백서만 들어갔고 안보 문서는 처음 들어갔습니다. 안보 문서 그 3대 문서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뭡니까? 앞으로 작전 계획을 그렇게 하고 방위력 계획도 거기에 맞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독도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작계도 만들고 방위력도 개선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강화된 표현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NHK 정상회담 때 그 직후에 NHK에서는 정상회담 간에 독도가 언급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했어요. 만약 정상회담에 독도 문제가 기시다가 얘기했다면 장관님 어떤 느낌이 들어요? 독도 문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됐다면은 이것은 큰 문제죠. 됐다면. 사전에 합의하자는 의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월 22일 날 한미일 군사훈련을 했어요. 2월 22일 날은 일본이 주장하는 해서는 안 되는 주장, 다케시마 날이에요. 왜 이날 한미일 훈련을 독도에서 했죠? 그때 누가 날짜를 정했습니까? 그때 그날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그 누가 전날이었는데 날짜를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한미일 같이 한 겁니다. 그 그럼 전날 그날이 하기로 다케시마 했었는데 날이란 걸 군에서는 알았습니까? 그 의원님 저희들이 그 전날 계획을 했었는데 그날 준비가 덜 돼가지고 그 다음날 미뤄지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우연히요? 예 그렇습니다. 우연히? 예 참 국방부가 무능한 그 얘기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하루 그 전날 계획이 돼서 기상이 안 좋으면 그 다음날 취소해야죠. 어떻게 다케시마 날에 일본을 다 같이 동해 지역에서 훈련합니까? 그것을 우연이라고요? 그것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우연히 다케시마 날에 했다. 하루 그럼 장관은 예, 그럼 그날 의원님, 다케시마 의원님.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의원님 그럼 몰랐습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케시마 날에 우리가 훈련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모르고 해도 문제고 알고 그게 해도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를 알고 일부러 그런 날 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모르고 했다는 것 예. 자체가 일본을 제대로 지피지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했다면 더 의원님. 큰 문제죠. 의원님 그거 한 가지 그다음에 가지고 그렇게 그 방위 그 안보 3대 안보 문서에 반격 능력을 표시하면서 군사 대국화를 의지를 표현을 했어요. GDP의 2%까지 하는 것. 우리 군에서 가장 경계했던 것이 군사 대국화입니다. 왜냐? 현존 위협은 북한이지만 미래 잠재 위협은 주변국이기 때문이죠. 이 군사 대국화에 대해서 우리가 장관도 경계했고 저도 경계를 했던 거죠. 지금까지 군이 지구 모수정 갈 것 없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경계했어요. 왜?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독도 야욕을 버린 적이 없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독도 야욕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일본이